안녕하세요. 조재영입니다. 예,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보기에 인턴 1년차 때 얘기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에피소드가, 인턴 때 에피소드는 거의,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서 이제는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됐나,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 왜 제가 미국에 관심을 갖게 됐고 어떻게 꿈을 키워오게 됐는지 그거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일단 그 예과대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예과 2년에 본과 4년이잖아요. 뭐 최근에는 의학 전문원이라 그래서 4년으로 됐다가 다시 예과 본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일단 예과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과를 4년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대부분 한국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울산 의대를 나왔거든요. 유니버시티 오브 울산을 나왔는데, 저희 때는 이제 예과가 이제 울산에 있었어요. 프리메디스는. 그리고 본과가 이제 서울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두 군데서 교육을 하는데 본과 2학년 때였었어요. 근데 본과 2학년 때 기초 교육을 조금씩 받거든요. 그래서 anatomy, physiology, 뭐 그다음에 pharmacology, pathology 이런 거를 본과에 계신 서울에 계신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는 pathology 시간이었는데 예과 2학년 때, 근데 갑자기 어디서 서울에서 교수님이 오셔서 수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이름이 아, 노재윤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갈게요. 노재윤 선생님. 그래서 보면은 그때 이제 저희가 울산이 이제 여기가 예과가 있고 본과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2년은 여기 있고 4년을 여기 있는데, 이제 예과 2학년 때니까 이제 여기에 있었죠. 근데 이제 서울에서 교수님이 원래는 이제 패솔로지도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는데, 보통 패솔로지는 울산에 계신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루는 서울에서 교수님이 내려오셨다고 특별 강의라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다 이렇게 잘 오라, 빠지지 말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분이 계셨었어요. 이 영어로는 제로라고 하시는 분인데 노재윤 선생님이에요.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죠? 병리학에 거의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분을 간단하게 보면 일단 연대 의대를 나오셨죠. 연대 의대를 나오셨고 연대에서 석사도 하시고 연대에서 박사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연대에서 레지던트도 하고 펠로우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패솔로지, 병리학을. 그리고 나서 미국에 가셔서 이제 다시 하신 거죠. 레지던시를 케이스 웨스턴 클리블랜드에 있는, 제가 있었던 클리블랜드 클리닉 바로 옆에 있는 거기서 레지던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서 펠로우십을 하신 다음에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서 오랫동안 패컬티를 하셨어요. 거기서 펠로우십 프로그램 디렉터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미국에 오래 계시다가 거의 이제 세마이 리타이어 같이 한국으로 오셨었어요. 그래서 울산의대 교수로, 아산병원 이제 교수로, 울산의대 교수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울산에서 이제 예과생들 강의를 하는데 본인이 아마 하겠다고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예과 때는 저희가 슬라이드를 누르는 거거든요. 지금같이 이렇게 PPT가 아니라 슬라이드 트레이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교수님들이 슬라이드 하나씩 탁 껴가지고 그걸 가져와요. 가져와가지고 슬라이드 트레이 탁 놓고 불을 껌껌하게 해놓고 촥 하면 하나씩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그때 이 슬라이드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보통은 그 슬라이드 트레이 옆에 앉는 애가 슬라이드를 넘기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했었어요.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노재 선생님이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캔서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어요. 비나인과 멀리그난 네오플라즘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뭐 셀 뭐 증식이 빠른지, 뭐 누클레올라이 뭐 지금도 약간 생각 메타스테이스 뭐 이런 걸 하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걸 제가 슬라이드를 옆에서 누르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더 기억이 나요. 근데 노재 선생님이 본인 소개를 하는데, 이제 자기는 그때 당시에 이제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서 이렇게 오래 계시다가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에까지는 한국 의사들이 미국에 가서 이게 수련을 받을 수가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노재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재현 선생님이 하시는 강의가 되게 감명이 깊었거든요. 니오플라즘에 대해서 하는 강의인데 그래서 슬라이드를 제가 넘기면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너무 감명이 깊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부터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뒤로도 본과에 가니까 또 본과에도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미국에서 이제 수련을 받으시고 오신 또 그런 교수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때 뭐 저희 신경과의 고재영 선생님도 계셨었고 그 다음에 내과에 그 네프롤로지 그죠? 신장내과에 홍창기 선생님도 계셨었고 몇 번 그렇게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의사를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처음 가지게 된 게 계기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이제 예과를 끝나고 본과는 서울에 가서 이제 계속 수업을 받다가 그때 이제 의사가 파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Doctor Strike. 그때 왜 의학분업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파업을 하고 그때 또 의대생까지 동맹 파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 되면 제가 본과 1학년이었는데 본과 1학년 때 이제 저희는 2주마다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2주마다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2주 배우고 시험 보고 2주 배우고 시험 보고 요런 스케줄이었었어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1학기는 무조건 잘 지나갔는데 여름에 이제 의학분업 그런 게 터져가지고 1학기를 끝나고 여름방학 때부터 스트라이크를 해서 2학기를 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2학기를 언제 시작했느냐면 2학기를 한 11월인가 12월에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8월, 9월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3개월간 스트라이크를 하면서 11월인가 12월에 이제 2학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 생각해보면 뭐 3개월간 놀고 좋지 않았냐. 근데 참 가시망석이에요. 왜? 언제 파업이 끝나서 언제 수업을 복귀할지 모르니까 항상 조마조마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언제 내일 뭐 파업 끝나서 가는 거 아니야? 뭐 의사들이 다 파업 풀어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되게 조마조마 하다가 11월 달인가 12월 달부터 2학기 수업을 시작하는데 보통 4개월에 해야 될 수업을 이제 3월에 또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12, 1, 2, 뭐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다고 3개월 다 수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4, 5개월에 해야 될 수업을 2개월에 몰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다고 뭐 범위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2주 공부하고 한 번씩 시험을 보던 게 4주짜리 분량을 2주 동안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4주 분량을 2주 동안 공부를 하고 시험 보고 이렇게 너무 막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 돼서 제가 2000년대 끝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공부 때문에 그때 제가 1년 휴학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갭 이어를 가졌죠. 제가 미국에서는 휴학을 갭 이어라 그러는데 2001년도에 제가 갭 이어를 가져가지고 이제 어학연수를 되게 가고 싶었어요. 제가 꿈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제가 어디로 왔냐면 UCLA하고 UCSD에 어학연수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학연수를 고르는 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학연수를 그냥 외국인이랑 섞여서 하면 영어가 많이 안 는다. 그래서 이제 아예 서머스쿨 같은 데를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노린 게 UCLA 서머 세션을 노렸었어요. 그러니까 서머스쿨을 간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는 거예요, 서머스쿨. 그리고 이제 여름에 간 거죠. 그리고 UCSD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학연수가 아니라 Medical English라는 코र्스를 들었어요. 네, 2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7월에 정도 가서 UCLA는 이게 8 weeks 코र्스였을 거예요. 그리고 UCSD는 4 week 코र्스 이렇게 2개를 듣고 왔거든요. 저는 그래도 미국에 한 3달? 이때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본과 1학년 끝나고 1년 휴학을 하면서. 근데 지금도 너무 생각나는 게 UCLA에서 저는 딱 하나 들었거든요. 강의를. 어떤 걸 들었냐면요. Physiology 코र्스를 들었어요. 딱 하나만 들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비싸니까 많이도 못 듣고 하나만 들었는데 이게 아마 Tuesday 그리고 Thursday 2 hour each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주일에 4시간만 그냥 강의를 듣고 나머지는 자유시간이에요. 근데 이때 제가 너무 감명 깊었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교수님이 노교수님이었었어요. UCLA의 노교수님인데
서머 세션이니까 저는 외국인이지만 그냥 미국 애들이랑 같이 듣는 거예요. 강의실에. 그래서 강의실에 한 거의 100명, 120명 정도의 학생이 꽉 차는 그런 강의실에 가면은 깜짝 놀랐던 게 교수님이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 미리 강의할 거 있죠. 그거를 미리 프린트를 해서 이만큼을 가져와요. 학생 수대로. 뭐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그 말은 뭐냐면 교수님이 공부할 교재를 미리 주는 거예요. 내가 다 프린트 해왔으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옆에다 그냥 받아만 적어. 이런 거죠. 그게 너무 감명 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본과 때 교수님들이 슬라이드를 안 줘요. 학생들이 그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지 왜 슬라이드를 가지고 공부하냐고 슬라이드를 안 줘요. 어떤 교수님들은 막 혼내요. 슬라이드 달라 그러면. 또 어떤 교수님은 주시는 경우도 있죠. 미리. 근데 대부분 미리는 안 줘요. 다 끝나면 나중에 올린다 그래요. 그러면 수업 들을 때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수업 들을 때는 슬라이드를 뭐 1시간에 뭐 50개, 60개씩 막 돌리시면서 슬라이드도 안 주고 그러면 저희는 막 와, 공부한다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은 매 시간마다 미리 프린트를 복사해 와서 파워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옆에다 적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편했죠. 그거 하나 제가 되게 감명 깊었고요. 또 하나는 쉬는 시간에 이제 2시간 강의면요. 1시간 하고 10분 쉬고 뭐 1시간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쉬는 시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교수님이 항상 조교를 2명이나 3명을 데려와요. 그래서 왜 조교를 데려오나 그랬는데 교수님, 조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쉬는 시간에 그 앞으로 학생들이 줄을 서요. 4, 5명이. 왜? 질문하려고. 교수님한테만 질문하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조교한테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름도 알고 그래서 점수가 많이 잘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 그냥 학문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와서 줄 서가지고 조교한테 물어보고 교수한테 물어보고 그게 너무 일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2개 깜짝 놀란 게 교수님이 미리 수업 자료를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조교와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대답을 하는 거.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손을 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그냥 있었던 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그런 게 너무 부러웠어요. 학문에 대한 그런 자유로움. 왜냐 학문은 그렇게 자유로운 환경에서 관심이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더 공부를 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울산의대를 다닐 때 경험으로 봐서는 거의 학생들 질문 안 하죠. 교수님 수업할 때. 쉬는 시간에도 거의 질문 안 해요. 한 명 할까 말까. 그리고 약간 분위기가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하면 약간 쟤는 왜 이렇게 막 저렇게 옵세시브하게 뭐 이렇게 뭐 질문을 할까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저는 그런 분위기 되게 싫었어요. 근데 UCLA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죠.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UCLA 지도 좀 잠깐 보고 갈게요. 제가 지도 보는 걸 좋아해서 여기가 이제 UCLA잖아요. 제가 있는 여기 시더 사이나이랑 되게 가깝거든요. UCLA가 여기가 이제 베벌리 힐스의 시더 사이나이, 여기는 웨스트우드 UCLA. 그래서 UCLA 보시면요, 그때 지금도 생각나요. 이쪽 어디엔가 기숙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요렇게 가서 강의실에 다니고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끔가다 UCLA 메디컬 센터 가서 여기 웨스트우드 앞에 가서 막 놀기도 하고 다시 오고 그랬는데 UCLA 여기서 이제 일주일에 2번씩 8주 정도 이렇게 강의를 듣는 그런 메디컬 잉글리시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뭐 영어 도움보다도 일단 모티베이션이 된 거죠. 내가 미국에 와야겠다. 미국에 와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8주 동안 UCLA에서 서머 세션을 하고 제가 그 다음에 어딜 갔냐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LA인데 이 샌디에고에도 보시면 UCSD라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UCSD라고 University of California, 샌디에고라고 있어요. 여기도 캠퍼스가 진짜 멋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바닷가 있는 거 지금도 생각나네요. 그래서 여기 UCSD에서 저는 Medical English라는 코र्스를 또 했는데 이거는 약간 어학연수긴 한데 그냥 일반 영어가 아니라 Medical English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온 의대생 아니면 간호대생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Korean Medical Student 제가 있었고 Japanese Medical Student 있었고요.
타이완이즈 메디컬 스튜던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에서 온 이탈리안 메디컬 스튜던트 한 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온 메디컬 스튜던트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널스도 몇 명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타이완인가 차이나에서 온 널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온 널스도 있었고, 그리고 저랑 같이 한국에서 온 메디컬 스튜던트 또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렇게 의대생들이나 간호생들이 팀을 짜서 그때 이제 선생님이 간호사였거든요. 리타이어한 그런 간호사가 메디컬 잉글리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환자한테 뭐 어디가 아프느냐, 언제부터 아프느냐 그런 거부터 해서 아니면은 뭐 펜디사이티스, 콜레시스타이티스 이런 메디컬 잉글리쉬 이런 걸 도와주는 그런 코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8주 4주를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웃긴 건 제가 이게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September 아마 8인가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때 이제 아주 유명한 September 11이 이제 그때 터진 거죠. 제가 오고 나서 며칠 뒤에. 그래서 하여튼간 제가 이렇게 두 가지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울산에서 노지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꿈을 가졌던 거. 그 다음에 1년 동안 휴학을 하면서 UCLA와 UCSD에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이 미국 문화에 이제 좀 동경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 휴학한 거를 진짜 잘했다고 그래요. 저는 제 인생의 신의 한 수 휴학하고 미국에 가서 미국 이렇게 약간 물을 먹고 온 거 그게 저는 두 가지가 아마 제 인생을 이렇게 미국으로 이끈 그런 큰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미국에 그때 그 뒤로 한두 번 더 왔거든요. 그런 거랑 클럭십이랑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잘 지내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